날아왔습니다. 고소장이. 저번에 저희가 영상 이렇게 올렸었죠. 영상 좀 봐주세요. 이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나? 커뮤니티에 고소를 하겠다. 악플러들을 비롯한 지속적으로 음해하는 유튜브인 저희를 고소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때는 내용 증명서가 날라왔었죠. 내용 증명서가 날라왔으면은 고소장이 빨리 날라와도 되는 건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정도 두께의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거의 한 100장은 넘어가 보이는데 뭐 읽어봤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100장이 무슨 100장이요. 2, 300장 돼 보이지. 거의 뭐 소설책 한 권급이죠. 오늘은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남 정태익 씨께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 부분은 너무 길기 때문에 앞으로 차근차근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시리즈로 올려드리겠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간단한 청구 취지는 5천만원. 자, 결국은 돈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송달일이니까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요. 어떤 내용이냐 봤더니 이런 내용이 써있더라고요. 피고들은 2019년경 원고를 비방하는 명예훼손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저것을 비방이라고 느끼신다면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 준 것을 인정을 안 하고 계시는 거다. 비방인가요? 저희가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이런 오류들이 있고 지금 그것들이 결과로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찾아보면 이렇지 않다. 그리고 국가 경제에 있어서 부동산 거품은 굉장히 좋지 않은데 갭 투기를 유도를 하시더라.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안 되는 일이죠.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는데 이런 시기에 집사라고 계속 부추기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방이 아니라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박을 하고 그 다음에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는 분인데 비방이라고만 받아들이신다. 그러면서 이야기, 이때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랬더니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승소 판결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겼는데 너네 왜 또 덤비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희 분명히 저번에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가처분 신청, 게시물 삭제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약간의 표현, 한 20초 가량의 표현 삭제, 그러니까 영상 일부 삭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 표현이 굉장히 이상한 게 본인들은 영상 일부 삭제라고 하지만요, 영상 중에 요만큼 일부 삭제한 걸 가지고 우리가 올린 영상 중에서 일부 몇 개 삭제했다, 이런 식으로 들리도록 이야기를 하셨다. 그 다음에 요때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5천만원 청구하셨는데 요거 기각됐죠. 소송비용 각자 부담. 요거는 또이또이죠. 그 다음에 형사소송 보셨습니다. 형사소송은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이 된 거죠. 증거 불충분으로. 그 다음에 6월에 손해배상. 자, 여기 근데 뭐 소송 각자 부담이고 요만큼 삭제한 게 뭐 또이또이라고 하지만 5천만원에 대해서 완전히 기각됐으니까 이거는 본인이 이겼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 대해서 청구한 3,600만원 중에 500만원 배상 판결했다. 그 이유는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가 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투기를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부추긴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그런 것의 배상 판결이 아니라 뭐예요? 강력한 표현으로 약간의 욕설이라든가 혹은 욕설로 들릴 수 있는 이런 강력한 표현들에 대해서 배상을 한 거죠. 전체 중에서 80%는 원고가 부담했다. 즉 누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승소 판결이라고 하고 본인이 커뮤니티에 승소라고 주장을 했죠.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 아닌가요? 본인이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저희가 다시 고소하기 전까지 그런 내용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본인이 이긴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우리는 정당하게 법적으로 대부분이 우리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만 표현을 강하게 한 것,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인데 우리 의견이 잘못돼서 이것을 법원에서 받아준 것처럼 표현을 했더라. 잘못 표현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누가 누구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세부 진짜 저희가 영상 올린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자신들을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다 하면서 굉장히 이야기를 와전시켜서 법원에다 보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리즈로 영상 차근차근 너무 많으니까 보시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피고들은 원고가 자신이 30채나 되는 갭투기를 하였다고 말하면서 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사라고 하면서 본인은 부동산을 팔았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한 게 맞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한 것을 본인들이 와전시켜서 이야기한 거예요.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원고는 30채나 되는 갭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을 하였을 뿐이다. 그 다음에 투자에 관한 지식과 의견을 전달하였을 뿐 갭투기를 조장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30살에 결혼해서 13채 정도가 있었고 결혼하고도 17채를 더 샀다.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하라면 100만원을 주셨는데 금방 하다가 부동산 투자로 선회할 정도면은 100만원 가지고 막 차익을 엄청 날려서 100배 남겨가지고 1억 그 다음 1000배 남겨서 10억 이렇게 됐으면 부동산 투자로 선회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13채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다 대출을 받아서 사시고 그 다음에 월세를 놓으셨을까요? 그 뒤에 17채를 추가로 산 거는 그것도 다 대출을 받던가 아니면 자기 자본을 충분히 모아서 산 다음에 약간의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두셨을까요? 본인이 이야기한 부분들을 보면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월세 살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라,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셨죠. 갭투기 한 사실이 없다는 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저 중에서 그럼 전세 끼고 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야기를 하죠. 조금 매각해서 상가도 사고. 자, 매각하셨다고 했죠. 본인이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야기한 것을 왜곡되게 방송에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왜곡되게 기사를 썼던 이 언론이나 이 방송을 고소를 하셔야지, 본인이 거기서 이야기한 걸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또 보시면 본인이 굉장히 많이 한 발언들이에요. 전세 살 돈이 있으면 월세로 돌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전세 끼고 집 사라. 자, 지금 전세 살고 있습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전세 사시는 분들 조언을 부탁드렸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 살지 말고 월세를 사셔라. 그러면서 월세 비용이 전세 이자보다 더 많이 나갈 테지만 그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분명히 굉장히 많이 하셨고,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요? 내 집 마련도 못해가지고 전세 사시는 분이 월세 보증금 빼고 나머지 전세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 전세 끼고 갭 얼마에 사라,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전세 살면 호구다. 집주인보다 전세입자가 더 많은 돈을 주고 산다, 그 집에 대해서. 그런데 그 집이 올라가면 전세입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집주인은 돈을 번다. 그만큼 전세 사는 사람들은 호구다. 이 표현을 본인이 직접 쓰셨죠. 그 다음에 도박으로 비유하자면 전월세는 판돈을 걸면서 계속 죽는 사람들. 자, 전월세 살지 말란 소리죠. 자, 눈만 낮추면 3천만원으로 살 수 있는 집 많다. 이거는 불과 작년에 다른 채널에 나가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가 상승이 집값 상승 부추길 것이다. 임대차 3법 통과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집값 올라가기 전에 빨리 사셔라. 그 다음에 전세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뭐라 그래요? 월세가 상승이 전세가 상승 부추길 것이다. 즉 월세 상승하고 전세 상승하고 집값은 밀려서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전세, 월세 살면 계속 그만큼의 자금을 마련해야 되지만 내 집 마련하면 그게 차익으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게 지식과 의견을 전달하셨을 뿐이고 갭투기를 조장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세 사신 대신에 월세 살면서 전세 끼고 집 사라고 한 이야기가 갭투기를 조장한 사실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런 댓글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위 사례는 인터넷 조작의 대표적인 사례로 원고와 부추겨서 위와 같은 대출로 아파트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사실 적시. 자, 저희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상담을 받았다고 뭐 그래가지고 본인이 직접 부추겨서 샀다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이런 이야기 듣고서 집 무조건 사라고 해서 샀더니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인터넷 조작이고 허위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하시려면은 저희가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언론에서 먼저 올렸었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왜 인터넷 조작이냐, 2021년에 집을 매수했을 경우 3.5%의 시중금리인데 월 이자는 146만원이고 400만원의 이자를 낸다면 금리가 9.6%인데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작이다.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대출 이자 이야기를 할 때 집 사가지고 월 400만원의 대출 이자 나가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자만 400만원이라고 보통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원리금 포함해서 400만원 정도가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저 표현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고 왜곡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쪽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자만 400 나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말꼬투리를 잡아서. 이거야말로 명예훼손 아닙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원래 뉴스원, 일부러 뉴스원만 들고 왔어요. 다른 데도 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런 기사를 올렸어요. 여기가 우리 영상보다 더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럼 저기를 고소를 하셨어야죠. 저희는 기사 보고 한 건데. 언론, 힘이 강력한 쪽은 못 건들고 일개 유튜버니까 쉽게 고소를 한다?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런 뜻이 아닌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 그렇다면 하실 일을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DSR 계산을 해봤습니다. 5억 대출 받았고 한 상환기간 15년 정도면은 충분히 400만원에 근거한 대출 납부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한 4% 정도 잡으면 3.5%니까 4%는 크게 벗어난 거 아니죠. 특히 저렇게 대출을 많이 받았으면 신용대출 등을 꼈을 거죠. 여기서 대출 받고 여기서 대출 받는데 둘 다 주택담보대출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평균 4% 정도 잡으면은 월 납부액 거의 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소득이 실천 200이라 가능한 일이에요. 원리금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거를 이자라는 말로 꼬투리 잡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분명히 저희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이건 고소장에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DSR이 66.7%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DSR은 원리금 포함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거를 그냥 단지 오로지 이자라고 판단하면서 조작이다 라고 치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런 이야기 듣고서 아,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고, 그래서 피해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고 반성을 해야지. 댓글을 삭제하고 이건 조작이다 라고 몰아갈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우리 때문에 악플이 달리네요. 원고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개시 행위로 인하여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가 현저히 저하되고 인격권이 침해되었다. 주관적인 거니까요. 그러면서 자, 구독자가 많고 유명 유튜버인 원고를 대상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반응하면 상대적으로 이인자가 돼 보이는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게시물을 올렸다. 자, 거기 밑에서 2인자 할 생각도 없고요. 본인이 1인자라는 굉장한 자신감이신데 1인자 맞아요. 1인자라면 지금 권위자가 되셨어야지 이렇게 악플이 많이 달리실 수가 있냐. 이게 우리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게시 행위로 인해서 수많은 악플에 시달리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저희 여기 고소장에 악플 달린 예시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2019년쯤에 2019년 이때 저격을 하고 한동안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다시 시작했죠. 언제 시작했어요? 이런 걸. 근데 자, 달린 거 봅시다. 자, 본인이 올려주신 거예요. 저희는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찾아서. 자, 22년 6월 13일입니다. 저희 아까 9월에 올렸죠. 자, 그 다음에 2022년 7월 19일입니다. 또 7월 20일입니다. 우리가 9월에 저격할 것을 예상을 해서
6월, 7월부터 미리 악플이 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언자시죠. 이게 말이 돼요? 악플이 본인의 잘못으로 본인이 비판을 혹은 비난을 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 상황이 된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부추기고 있었고, 특히 고점에 다다라서 위태위태할 때도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금리 올라가면 집값 떨어지지 않나요? 금리 올라간다는 게 경기가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전세 가격 떨어지는데 집값 떨어지지 않을까요? 8월에 전세대 나온다. 집값 올라간다. 전세 8월 돼도 떨어지는데요.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냐. 결국엔 월세 가격이 전세 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전세가 집값 올린다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겨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 욕을 먹는 것을 왜 우리 탓으로 돌리는 거죠? 9월에 올린 영상 때문에 6월, 7월에 악플이 달린 것도 너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야말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가 악플을 달리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있지 않냐. 악플이 달리기 싫으면요, 저희처럼 당당하게 맞서보세요. 저희는 지금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소장을 보내더라도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무슨 이야기가 달렸냐. 원고를 비방하는 명예훼손 지속적으로 올렸다가 엄격한 심판이죠. 대부분 그쪽에서 졌지만 저희가 엄격한 심판을 받았죠. 그러면서 피고들은 많은 사람들의 자신들의 게시물들을 이슈화시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뿐만 아니라 구독자 수가 많은 부동산 관련 유튜버를 모두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비난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전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예전엔 저희가 좀 격한 표현을 썼다면 요즘에는 계속 그분, 뭐 수장님 이런 표현 써가면서 꼬박꼬박 존칭 써주고 있는데 이것도 비난이라고 받아들인다. 왜?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자, 유명 유튜버를 저격해서 2인자가 돼 보이고 싶다고 하더니 구독자가 많은 모든 부동산 관련 유튜버를 저격하고 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들을 모두 비난하고 있다가 아니라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데 다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안 다루고 있죠. 계속 쿡쿡 찌르는 부동산 유튜버인 척하는 정치 유튜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엮이기도 싫어서 안 다루고 있는 거고, 보셨을 때, 자, 요런 분들 저희 올렸을 때 이분들이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유튜버냐? 아니죠.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느껴진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의 의견을 타진하였을 뿐이다. 또, 자, 이런 분들 어때요? 이런 분들은 유튜브가 없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올릴 목적으로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을까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인들이야말로 저기는 조회수 빨아먹기 위해서 저격하는 것일 뿐이지 내용은 비난일 뿐이다 라고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을 모두 비하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 그래도 요거는 법적으로 보낸 거지 공연성이 없지 않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법원에 입장하면서 판례를 막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한 사실을 저희가 적시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다. 즉 명예가 훼손되어서 고소를 한 거지 너희가 한 말은 구라가 아니다, 이 뜻인가요?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사실을 적시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막 아니다, 비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사실을 적시해서 그렇게 됐다, 사실을 적시해서 내가 기분이 나빴다, 이런 판례를 들고 오시려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죠.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자,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을 저희가 올려서 악플이 달렸다. 영끌 오적이란 말을 저희가 유행을 시켰다. 아니죠. 그럴 거면은 물론 이분은 포함됐겠지만 영끌 오적을 그런 식으로 설정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미 인터넷에서 그렇게 돌고 있던 것들을 저희가 의견을 보고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봤을 때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과거에 이랬었다, 이런 것들을 들고 왔는데 이게 단순 비난으로 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본인이 예전에 올린 글들 봅시다. 그때 형사, 민사, 또 가처분 다 보내면서
두 소송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한 번 더 게시물 올리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3,6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500만원을 승소를 했다. 그러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시겠죠. 그런데 승소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영상 일부 삭제했고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아놓고서 그 뒤에 진행 상황을 공유를 안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느껴져요? 라이트하우스가 깨졌다. 공연성 있게 라이트하우스는 법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해서 영상을 지우고 그 부일남 정태익 씨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짜져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지 않겠어요? 또 혼자 열받아 있는 한 유튜버, 이런 표현은 본인도 쓰십니다. 혼자 열받아 있나요? 저거는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원래 강력하죠. 딱딱 꽂히게 이야기를 하죠. 원래 강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 이해되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의 그 적용 영상에서 화를 내지 않은 영상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혼자 열받아 있는 한 유튜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고소장에 쓴 내용처럼 판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혼자 열받아 있는 한 유튜버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는 항상 화만 내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 저기는 화내는 유튜버구나 하고 떨어져 나가면서 품성, 맨날 화만 내는 사람이다. 덕행, 화를 내는 사람이 덕행이 있겠느냐. 명성, 화내는 걸로만 명성이 있다. 신용, 논리적이지 않고 화만 낸다. 이런 식의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는 저런 걸로 고소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 건 내용이고 모든 분들이 들었을 때 더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 판단하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뒤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두 번, 세 번 꼬아서 들어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용들을 보면 다 그래요. 이런 내용들은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럼 저희가 그게 싫다, 기분 나쁘다, 비난이다 라고 한다면 고소를 할 때는 사실을 적시를 하셔야지, 이것은 이런 식으로 뜻하는 바이다, 이런 식으로 꼬아서 이야기를 하는 건 뭐가 다르죠? 아니 우리보다 더한 거 아닌가요? 저희는 늘 말씀드리지만 다만 이익을 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저격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계속 덤비는 그런 유튜버들 다루는 게 사실 편하고, 그쪽 의견은 진짜 들을 가치도 없으니까 반박하기도 편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혹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고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보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해서 들으셔라. 자료를 봤을 때 이렇지 않다. 과거를 봤을 때 이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이거를 비난이다 라고 말해가지고, 그때 그러면은 저희가 2022년 9월부터 올렸는데 그때부터 집 사신 분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럼 본인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요 반성을 하셔야죠. 고소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안 그래도 여론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정면 돌파가 아니라 뒤에서 고소하시는 것이라면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더 믿고 신뢰를 하고 따라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사람을 믿기 전에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과거의 잘못된 이야기들을 저희는 분석을 했을 뿐이고, 이것을 비난으로 받아들이신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를 반성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커뮤니티에 올리셨더라고요. 제보 부탁드린다고? 저희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 고소장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고소장 중에서 저희를 고소한 분들도 있지만 악플러 분들을 고소한 것도 있어요. 그 악플러 분들 중에서 분명히 또 피해 입으신 분들 있을 테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영끌 큰 피해를 입으시고 소갈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다. 이런 분들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희 제보해 주시면은 정체가 드러나고 싶지 않으시면은 저희가 알아서 잘 구성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들 다 알려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까지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제보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자, 오늘은 이 고소장의 내용이 다시 보시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했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말들을 어떻게 왜곡해서 지금 판사님께 보고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쟤네 벌받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요것은 앞으로 시리즈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